네,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일부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문은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먼저 조선일보 일면 기사 준비해봤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누가 우리의 이름 불러달라고 했나? 이태원 유족들 명단 공개에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사에 실린 유족들 인터뷰를 보면요. 가족을 잃고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 화까지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해당 매체가 가족이나 친구들 누구에게도 이름 공개와 관련해서 물어오지 않았다. 지워달라고 요청해서 삭제가 됐지만 이미 원본 사진이 퍼져 있는데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모두 유족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유족 입장이 고려되지 못한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희생자들의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명단에는 외국인 희생자들 이름도 포함이 됐는데 일부 주한 대사관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26명 희생자 중 1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족들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한편 오늘 아침 다른 신문에서는 명단 공개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유족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분들은 당연히 공개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참사 희생자를 애도할 때나 또는 진상 규명을 할 때나 이런 동의 없는 실명 공개가 도움이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SPC 본사 앞에 화단이 조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한 거란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한국일보 기사에 2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사진은 노조가 천막 농성을 벌이던 때의 거리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은 화단이 조성된 후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가까이 천막 농성을 벌여오던 노조가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서 천막을 치우자 서초구는 바로 이렇게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화단을 본 노조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다시는 SPC 본사 앞에서 투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면서 비판했고요. 그동안 시민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천막 철거를 요청해 왔는데 이렇게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오히려 길이 더 좁아졌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서초구청 측은 시위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당연한 행정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회의 자유와 또 시민의 기본권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집회 장소를 공용 공간으로 바꾸기 전 집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집회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교육 관련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신설을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열어서 밝힌 내용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재정 일부를 대학으로 옮기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이전부터 검토가 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인구 감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다 관련된 사안인데 다른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 예산만 삭감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강한 반발에 맞서고 있는 만큼 다소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요. 수호천사가 된 편의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길을 가면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게 편의점일 텐데요. 네. 이런 편의점은 전국에 5만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뛰어난 접근성과 촘촘한 유통망을 활용해서
지자체들이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 텐데요. 먼저 충북 청주시는 편의점과 함께 위기가구 발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종사자들이 주민들 사정을 잘 알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안에 복지 정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요, 편의점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공서 등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24시간, 24시간 항상 열려 있고 또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는 자살률이 높은 청년과 1인 가구 등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 정신건강센터 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고 고위험군 발굴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편의점에서는 소주와 청테이프를 사는 20대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직원의 이야기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곳곳에 있는 편의점이 정말 우리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지구촌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점 같은 경우에는 104억 명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동안 인구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져 왔습니다. 네. 1800년대 초반 10억 명을 넘었고요. 20억 명까지는 120년 이상이 걸렸지만 1974년 40억 명을 넘어선 이후에는 한 12에서 13년마다 10억 명씩 꾸준히 늘어왔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70억 인구를 넘겼고요. 12년 만인 11월 15일 80억 명 인구를 넘어섰다고 유엔이 공개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건 의료 기술의 혁신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볼 수 있겠는데 유엔은 인구 증가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 편향됐다는 점을 문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나이지리아 인구가 미국을 넘어서고 2080년에는 파키스탄 인구가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인구 국가는 내년 안에 중국에서 인도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한편으로는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기온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식량 부족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구 증가 속도가 이제는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유엔은 2086년 104억 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얘기했는데요. 각 나라들이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